영화 조폭마누라에서 감초 역할로 등장했던 유통. 세음보살. 국밥집으로 대박을 친 사업가이자 8번 결혼한 문제적 남자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화려한 사생활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짜 이야기. 영화배우 유통의 울퉁불퉁 인생사 만나봅니다.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에 달했던 유통의 국밥집은 전국에 체인점이 생길 정도로 성공했었죠. 천천히 접었지. 한 번에 접은 게 아니고 하나 접고 내 작품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내 미술관을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총알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국밥집에서 번 돈들 또 연기자 생활에서 번 돈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자를 전부 다 하게 된 거지. 쉽지 않은 거고. 챙겨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나는 이 약 자체를 보약이라 생각하거든. 그래 먹는 내가 행복해. 그리고 덜 아프고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약이니까. 벽을 벗삼아 홀로 식사하는 유통. 환갑 넘어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그에겐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배우, 사업가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 무려 8번이나 결혼을 한 화려한 개인사였습니다. 내가 첫 번째 우리 그 애기 엄마하고 3번 이혼했어요. 한 사람하고. 결국은 안 돼가지고 헤어졌는데 내가 그 19살 때 우리 큰애를 낳았거든. 내가 조언을 했다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또 모르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허전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사랑을 찾다가 그래 우리 애들 엄마 만났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보고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들 둘 내가 또 바로 키우려고 내 힘으로 먹이 살리려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었다고. 6명의 여자와 8번 결혼한 유통. 4번째로 비구니와 결혼했을 때는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그만큼 그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내 그 결혼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데 이 무엇이 궁금하노?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게 다른 사람들은 애인으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는 그것의 차이일 뿐이라. 난 내가 남자니까 내가 책임을 지시기 위해 가지고 내 아내의 자리에 내가 앉히고 합법적으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 아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거. 그래 내가 편하거든. 이번이 마지막 사랑이라 공언했던 33살 어린 8번째 몽골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작년에 마무리 지었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다. 같이 사는 자체가 인연이 인연이 요까지인 것 같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자. 난 늘 그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서 온 거지. 가끔 내가 이 집에 혼자 들어올 때 또 일을 마치고 이래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왜 이리 살지? 내가 만약에 집에 식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바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족이 보고 싶어서라도 쫓아올 것인데 결국 다시 혼자가 됐다는 유통. 외로움이 밀려들 때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는데요. 몽골몽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얼굴 가득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아빠는 미미 보고 싶었어.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몽골로 떠나보낸 막내딸입니다. 또 아빠를 웃기네. 55에 나왔다는 늦둥이 애교쟁이 미미는 이제 10살.
꿀 떨어지는 달달한 표정. 딸 바보가 따로 없네요. 그래 미야. 마스크 해야 돼. 마스크 하고 사람들 많은데 가면 안 되고. 네, 잘 주무세요. 그래. 잘 주무세요. 오케이. 미미가 크다가 2017년도에 와가지고 1년 살다가 2016년도에 와가지고 2017년도에 같이 1년. 태권도, 피아노, 그림 요 세 가지를 내가 가르쳤거든. 아 눈이 아프네. 위아 송금 발심 전문 사본 해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한테 오늘 생활비 보낸 거야. 300불씩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200불밖에 송금을 못했습니다. 보내야지. 그래야 공부하지. 학비는 또 따로. 학교에 직접 내가 학비가 많이 나오지. 아, 그럼 돈 벌어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이혼한 아내의 학비까지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식당 운영을 강행하는 동생이 안쓰러운 누나. 누나가 도와줄 테니 가게를 그만 접으라는 건데요. 그 누나 말도 다 옳지 다 옳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이미 지금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9살짜리 학부임이거든. 몽골에 뭐 생활비도 보내야 되고 학비도 보내야 되고 또 미미 엄마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책임감도 있고. 어린 딸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랜만에 식당에 활기가 넘칩니다. 손님들의 뜨거운 호응에 더욱 신이 난 유통. 울퉁불퉁하긴 했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날이 더 많았던 지난 날들. 내가 이혼했다고 실패했느냐? 아니거든. 식당을 하다가 망했다고 실패했느냐? 그건 난 아니거든. 망했기 때문에 망한 데 대해서 또 내가 얻은 게 있거든. 인생에 실패가 없어. 특히 누구? 유통이한테는. 실패한 결과는 있을지언정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유통. 늘 그랬듯이 쓰라린 경험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시길, 그의 건강하고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날 밤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유통. 미미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네. 애를 낳았다고요? 내가 전혀 몰랐어. 하루가 멀다 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깜짝같이 몰랐던 전처의 재혼 소식. 하이라. 여보세요? 하이라. 네? 그 무슨 말이야? 하이라가 아기를 낳았다면서 네. 몽골 사람을 만났어? 예. 그 언제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8달. 8달 됐다고? 네. 그럼 미미하고 사이는 좋나? 근데 미미가 싫어하지. 진짜 아빠 아니니까. 참 답답해. 참. 미미 많어. 미미 지금 밖에 놀고 있어요. 미미한테 이야기해요? 아니야. 내가 네.
몽골을 내가 그림 전시하는 거 끝나고 7월 달에 몽골 가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다시 통화하자. 네. 난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 근데 내가 몽골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미미가 또 사춘기인데.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티켓 알아보고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민한 시기에 딸의 마음이 다치진 않았을지 그 걱정뿐입니다. 드디어 출국날.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기다려온 몽골행이지만 어쩐지 유통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이따가 수술해야 되는데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어째서요? 아니, 연락이 일단 안 돼요. 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 계속 연락 시도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미리 학교를 찾아가고. 한국에서 3시간을 날아 도착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3시간밖에 안 걸리는 이곳에 오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찾는 듯한 유통. 마중 나온 일행이 있었는데요. 저기는 어디 갔어요? 이미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미 엄마도? 네, 못 봤어요. 여기 나오기로 했나 보죠? 아니, 지금 한국에서 연락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숨어 있는 거 싶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있었는데 1시간 전부터 없어요. 혹시나 하던 기대는 일순간 서운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미 엄마에게 몽골 입국 날짜를 알린 후 어쩐 일인지 연락이 안 닿고 있는 상황. 우리 딸내미 볼 수나 있나 연락도 안 되고. 이 몽골이 참 내가 길도 많이 알고 내 나라 같은 나라인데 너무 서먹서먹하네 이번에는. 미미 학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대충? 학교 가는 것보다도 집으로 바로 가시는 게 어때요? 옛날에는 그 집에 아빠라는 내 자리가 있었고 남편이라는 내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 아빠, 이제는 새 남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미미 있네. 학교를 빛낸 학생들, 그림 대회, 노래 대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미미가 올림피아드 나와가지고 대상 받은 거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학교가 조용하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미 찾으러 왔거든. 오늘 내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네. 그럼 지금 방과 후입니까? 아니면은 수업 다 미미가 끝났고요. 방학했어요. 방학을 언제 했습니까? 학년마다 다른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 그럼 방학이라서 미미가 없네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참 옛날에는 오면은 공항에 마중 나와 있고 포옹하고 차 타고 가면서 막 아빠 이렇고 저렇고 이래요 항상 내 옆에 앉거든. 미미 엄마 운전하고 항상 내 옆에 앉아. 혹시나 미미를 못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밀려들던 그때 미미가 나타났습니다. 아빠에게 한달음에 달려오는 미미. 무려 3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의 상봉. 아가씨네 보자 아가씨네. 좋아?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네, 얼마만큼 보고 싶었어? 너무. 너무너무. 네, 너무. 응? 이것밖에 안 돼? 응? 열심히 해야지. 응? 응? 이렇게 커? 못 본 사이 사춘기 소녀로 훌쩍 성장한 딸 미미. 그만큼 헤어짐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만남 자체만으로도 벅차오르는 이 순간. 오케이 여기가 우리 집 어때? 가방도 미미 거. 여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미미 선물.
자 이제 미미 한번 열어봐. 딸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둘 사 모았다는 선물 본다. 이게 우리 미미 제일 좋아하는 이게 뭘까요? 드레스거든. 들어가서 한번 입고 와봐. 아빠가 제주도에 너무 이뻐가지고 했는데 한번 써볼래? 한번 보여줘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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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귀여워요? 저. 엄마? 그치, 도친이다. 어? 오케이. 카메라 보면서. 또, 다른 거. 하트 양말 하나. 미미야, 오늘 늦었으니까, 미미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아빠 여기 자고, 그러자. 아니, 그럼. 아빠와 같이 자고 싶은데. 아빠하고 같이 전화하네. 엄마한테? 어제만에 그 말. 오늘 아빠하고 같이 있는다 그랬어? 오! 아우! 어이구 예쁘셔. 오! 어이구 사랑해. 아빠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고 아프다. 아우. 둘 중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하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얼굴 좋네. 미미야, 아빠가 엄마하고 얘기하게 미미 저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네. 응? 알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똑똑하지. 아이고 착하지. 미미 둘이서 잘 잤어요? 미미가 잘 자더라. 잘 자고 나는 뭐 자다 깨다 또 미미 몸부림이 심하잖아. 몸이 지금 괜찮아요? 몸이? 괜찮다.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살 빠진다고. 근데 당뇨병이 살 찌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왜 전화가 안 돼? 와이파이 인터넷이 좀 안 좋았어. 연락 안 됐어요. 전화 안 되니까 나는 내가 몽골에 오는 걸 싫어하는가 보다. 어? 이제는 정말로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낼 차례. 그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 애를 낳았다고? 네. 애 지금 몇 살이야? 8개월. 8개월. 근데 나한테는 나는 계속 속아왔거든, 그지? 응? 난 이번에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냐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이혼하고 또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 전화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잖아, 그지? 네. 난 미미를 위해서 아빠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은 미미야, 아빠는 엄마하고 내가 다시 결혼할게 하는 그런 얘기도 내가 하고, 이제 미미 엄마는 내 하애라도 아니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고 이제 미미의 엄마지. 미미 엄마야. 그 미미 엄마는 영원한 거야. 내가 미미 아빠라는 것도 영원하고 우리 미미 엄마가 미미 잘 키운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거는 진짜 고마워. 지금 몽골에 돈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몽골에서 자기 애들 안 가르쳐. 다 한국에 보냈어. 미미 엄마 생각은 어떤가? 내가 한국에 데리고 가서 미미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방학 때 되면 미미 보내고 나는 이랬으면 제일 좋겠어. 미미 엄마 생각은 어떤가? 그래 해줄래? 아니면은 미미를 키우고 미미 방학 때 보내줄래? 미미 엄마 생각은 어떤가? 딸을 멀리 보내야 하기에 엄마로서는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미미야. 미미 이리 와봐. 미미 엄마 빨리. Автогай хоёрмаас үжтэй олсон. Тэгж утсан дээр таач амир их гэр бүлтэй шүү дээ. Хажуучаан дээр имээ өөдөө хамаац. Жит мяавал хэн солонгос гаванаар би нөгөө автаанд дээр. Тэгээд таач бас тусламаар. 한국 가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 이렇게 하면 아빠 힘들어. 그때 татаад явчихсан л дээ. Гэтэ сансан ч гэсэн апаг зоохгүй. 이거 아빠 닮이. 아이고 고마워. 응?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우리 아가씨 고마워. 아빠는 혼자 있고, 응? 엄마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치? 민이가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아프지도 않고.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으로 출국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몽골에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늦은 밤 캠핑장을 찾은 아빠와 딸. 아빠가 이번에 몽골에 와가지고 미미하고 어땠어? 좋았어? 네. 얼마만큼 좋았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 진짜? 네. 응. 아빠, 우리 언제 가요? 응? 우리 언제 가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빠는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는데. 미미야, 이번에는 미미하고 아빠하고 한국에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요? 한국에 가려면은 비자를 만들어야 돼. 비자를 몽골 대사관에서 도장을 딱 찍어가 한국에 가도 좋아요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근데 아빠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싶어? 미미 아빠 한국 가가지고 우리 미미 오면은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아빠하고 같이 살게끔 아빠가 준비해놓고 그렇게 빨리 올게. 알았지? 몇 번을 겪어도 쉽지 않은 이별. 딸아이의 눈물에 아빠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면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물같이 바람같이 살았거든. 내 마음 시킨 대로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남은 인생은 우리 미미를 위한 아빠의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 8번의 결혼과 8번의 이혼. 오랫동안 사랑을 찾아 헤맸던 유통. 그 긴 방황 끝에 그가 찾아낸 진정한 사랑. 외로웠던 그의 삶에 기적처럼 찾아와준 딸 미미. 이젠 누군가의 남자도 남편도 아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사랑을 지켜낼 겁니다. 귀국 일주일 후 그동안 유통 홀로 지내던 산속 외딴 집은 이제 딸 미미와 함께 지내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아침엔 칼 써는 소리, 밥 짓는 냄새가 나는 연희 가정집이 됐죠. 몽골 사람들이 생선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생선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요리가 드문 몽골에서 미미가 가장 먹고 싶었던 건 아빠표 생선조림. 내가 먹을 때는 그냥 대충 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미미한테 먹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그리고 또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의례 그렇듯 초보 아빠 유퉁의 일상도 하나부터 10까지 미미 위주로 돌아갑니다. 매운 거 미미가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안 먹던 아침을 꼬박꼬박 챙기고 그저 한 끼 때우기만 하면 됐던 식사도 미미가 있으니 대충 챙길 수가 없습니다. 미미 깨울라. 이렇게 깨워요? 엄마하고 그래 기분 좋게 일어나거든. 딸의 잠투정을 받아주는 소소한 일상. 남들에겐 별것 아닐지라도
유퉁에겐 오래도록 바라고 소원해왔던 순간입니다. 일어나야지. 9시인데 많이 잤잖아. 어이구. 저. 이쁘냐? 알았지? 옷도 이쁘게 보여? 오케이. 미미 오늘 밖에서 밥 먹자. 밖에 우리 테이블 있잖아. 저기서 밥 먹으면 밥맛이 더 있지.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나는 나이가 많고 미미는 너무 어리고. 내가 우리 미미 지금 만 11살인데 20살 때까지 내가 미미 곁을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느냐. 내 자신한테 자문자답을 한 번씩 해보면은 좋은 답이 잘 안 나오지. 아이에서 소녀가 되고 소녀에서 한 여자가 되어갈 딸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은 마음. 미미를 위해 몸이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또 내가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 미미 걱정하거든. 이 안녕은 누구한테 나를 똑같아요? 여기 닮았네. 여기 닮았네. 이거? 그러면 이거 같이 자. 아빠 가지고 있으라고? 응. 아빠 넣어볼게. 이거 고모. 고모가 그렇게 생겼어? 아니야. 고모 얼마나 예쁜데. 약속해요. 이제 남이 다 지나고. 아빠의 머리맡에서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불러주는 미미. 어쩐지 입장이 뒤바뀐 듯한 모습이지만 이 또한 오래전에 아빠가 미미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Аавд сайхан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туслан гэж амлалт өгсөн болохоор бас аавд сэтгэлээ гаргаж хөлд нь массаж хийж өгөх надад гоё идэг. Аавд нэг хүссэн зүйл байхгүй л дээ. Гэхдээ урт сайхан зүйл боддог л алгай. Америк санаа зовдөг аав надад. Тэгээд уртудаа амьдруулгай. 아이고. 하지만 이 시간에도 처리하고 알아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일아. 이거 여보자. 그 미미 학교 문제 좀 알아봤나? 알아보니까 요 지금 외국인 등록증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네, 체류기간 일단 연장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체류기간 연장되고 학교 전학도 가능하고. 그럼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노?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김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글로 가야 됩니다.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미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서류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요? 답답하지. 미미가 한국인의 딸이고 한국 사람이다는 국적 회복하는데 최하 8개월 이상이 걸린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안 만들면은 3개월 후에 미미가 몽골로 안 들어가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야. 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3개월 후에 미미를 다시 몽골로 보내야 합니다. 여전히 위태롭기만 한 미미의 한국 생활. 저 오네. 하나 둘. 뛰네 잘 뛰네. 아이고 이봐라. 너무 세게 오면 아빠가. 아이고 아빠 딸내미. 아유 땀 많이 흘리지. 이렇게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못내 아쉬운데 또 다시 이별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미미야. 오늘 피아노가 재밌었어? 그림이 재밌었어? 태권도가 재밌었어? 모두. 어이구 모두도 안 해? 윤자 감정서.
이런 걸 보여준다는 자체가 참 거시기하지. 또 이름 바꿔야지. 실제로 유퉁의 딸이 확실하지만 미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최소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적 회복 전까지 임시로 외국인 등록증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학교 넣을 수가 있지. 필요한 서류 준비해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라는 거는 몽골에 몽골 거를 일로 보내래 가지고 그거를 번역해가. 이미 인지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국적 취득도 가능하시거든요. 일단 요거보다 외국인 등록증부터 만들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면 체류 기간이 일단 1년으로. 수고했어. 서류만 다 갖춰지면은 외국인 등록증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일단 이미 학교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학교 가고 싶었어요? 네, 학교 가고 싶었어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었어요. 와, 잘 됐네요. 또다시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부녀.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쏟아지는 응원 덕분에 힘을 얻는다는 유퉁. 그냥 들어가. 아빠 여기 있을게. 어째 미미 혼자만 들여보낸다 했더니 속옷 가게였네요. 홀로 속옷 쇼핑은 난생 처음이란 미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건 밖에 있는 아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지? 한 번도 안 해보면 이제 자기가 힘들지. 아빠, 어? 같이 보자. 같이 보자고? 고마워. 잘 모르는데. 같이 보자. 뭐가 필요한 거? 팬티가 필요해? 아니, 브라자. 브라자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미는 어느덧 여성용 속옷이 필요한 나이. 내 마음이 안 좀 들어. 중학생이 아니. 닌데 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에 안 든다. 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런 거 다 국민학생들은 고모하고 가고 싶어? 고모하고. 아빠와 속옷 사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싱글 파파의 삶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의 연속입니다. 나는 뭐 키워보지를 안 했지. 그동안 뭐 애들 내가 다 돈 벌고 뭐 일하고 엄마들이 다 키웠지. 아니 이제 생리가 온다든지 뭐 그럼 생리대로 사러 가야 되고 또 가슴이 커지니까 지금 브라자도 해야 되고 속옷도 그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낯짝이 두껍고 강심장인 유퉁이지만은 그 뭐 여자 속옷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또 미미도 부끄러워하고. 혼자 있을 땐 더디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미미가 곁에 온 이후엔 쏜살같이 잘도 흘러갑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미미. 매번 아빠와 하던 영상통화를 이젠 몽골에 있는 엄마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한국이 너무 더워. 몽골은 어때? 아침에 더우고 저녁엔 시원해요. 와, 이러고 내가 학원 다 됐어요. 좋겠네. 아하. 유퉁과 미미 엄마의 통화도 잦아졌습니다. 미미가 잘하고 있어요. 오늘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차 타고 가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 하여튼 미미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녕. 미미 바꿔줄게요. 사랑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한국말 잘하네. 둘 사이에 딸이 있기에 끊어낼 수 없는 인연. 그냥 옛날에는 사랑하는 아내였고 지금은 그냥 사랑하는 또 우리 몽골의 큰딸 뭐 그렇게 내가 긍정으로 생각해야 내가 행복해지거든.
미미 엄마기 때문에 내가 미미 엄마하고 싸우고 막 화내고 이러면은 그걸 지켜보는 미미 입장은 가슴이 찢어지지. 내 몸은 지금 미미가 없지 바로 쓰러집니다. 지금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지금 보니까 당이 치료가 안 돼요. 온몸 구석구석 합병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황. 한번 갔어. 이래저래 1년에 한 번씩. 입원했을 때 인슐린을 갖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입원을 하시고 인슐린을 지금 쓰시잖아요. 그 도대체 양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수시로 검사해야 되니까. 당이 지금 전혀 조절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 주사 양, 인슐린 양.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인슐린이 가장 최적인지 찾아야 되고. 지금 저 장면은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 하지만 자신이 입원하게 되면 홀로 남게 될 미미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럴 때 유퉁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뭐냐? 누나야. 뭐냐? 그래 병원에 그 검진 결과 합병증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입원을 하는 게 좋다 그러네. 어쨌든 네가 건강하게 네가 하여튼 그 해야 된다. 입원해라. 미미는 누나 저 제주 좀 짓고 있을게.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 가서 그냥 그래라 그래. 가서 또 어느 날 하자.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해야 되겠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미미가 지금 당장 누가 케어할 사람이 제주도 누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누님이 지금 뭐 가게를 운영하는데 밀양까지 와가지고 미미를 갈 수도 없고 결국 이제 미미를 제주도에 두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스스로를 돌보기에도 버거운 건강 상태지만 아직은 한참이나 아빠의 품이 필요한 어린 딸. 언제까지 딸의 곁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빠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유퉁에게 제2의 고향이라는 제주도. 밀양에 오기 직전까지 이곳에서 살았었답니다. 미미가 고모가 선물. 감사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미미에게 선물 보따리부터 안겨주는 고모. 오 이쁘네. 이쁘네. 이 스포츠브라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용머리 핀. 브라더 샀어? 자, 누구야 들어가라. 아빠가 챙기기 어려운 속옷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혹시라도 미미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까 물샐 틈 없이 챙겨주는 고모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옆에서 나를 지켜본 누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미미를 기다리고 지켰는지 그 누나가 다 알지. 아이고, 우와, 어허, 누구세요? 아빠 딸내미. 아빠 딸내미. 아빠 딸내미?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데? 응? 딸아이의 예쁜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아빠. 오케이. 그럼 내가 위에 볼게. 위에. 눈치 빠른 미미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네요. 그래도 미미가 있으니까 힘이 난다 이가. 그래. 의미가 있잖아 자식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잠을 좀 잔다니까 요새는. 가슴에 그냥 구멍이 이만큼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내가 밀하고 내려가야지. 아 가실 계획 있어요? 예, 가야지. 저 둘이 이리 날아갖고는 안 돼. 또 특히 야는 누가 옆에서 해줘야 돼. 올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생 누군가가 내를 챙겨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가 미미를 챙기고 살아가야 되니 이제 누님은 그게 걱정인 거지. 챙김받는 데 익숙한 유퉁 인생에 챙겨줘야 할 1순위로 떠오른 미미. 야, 아빠하고 구경하고 곰 가게 와. 곰 또 가게 가야 된다 이거. 알았지? 곰 가게 갈게. 한번 돌아보고 갈게. 나중에 보자 누나야. 그래. 어린 시절 자주 찾던 해변을 찾았습니다. 아빠!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고? 안 돼. 아빠 하지 마. 아빠 왜 그래?
아니 신발 벗어야 돼. 빨리. 나봐. 나봐. 포기를 모르는 미미. 하지만 아빠는 영 마음이 동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혼자 물속으로 들어간 미미. 아니 컨디션이 막 자꾸 무너져.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또 앉으면 또 눕고 싶고 계속 처지네 몸이. 약을 먹는데도 계속 처져. 다행히 혼자서도 잘 노네요. 하지만 미미를 지켜보는 아빠의 표정은 복잡해 보입니다. 몸이 아파서일까? 심란해진 마음 때문일까? 해도 떨어지기 전에 일찍 고모 집으로 돌아온 부녀. 미미야. 응. 미미는 놀고 있어. 아빠 좀 작게. 네. 자, 아빠 올라간다. 네. 오후부터 몸이 천근만근. 마음 같아선 미미랑 함께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체력이 따라주질 못하는 모양입니다. 빨리 자. 하지만 자요. 아니 많이 시간 잘했어. 아니 고모면 일어나야지. 눕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린 유퉁. 잠깐만 눈을 붙인다는 것이 어느새 깜깜한 저녁이 되고 그 사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가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좀 일찍 올라왔다니 좀 일찍 푹 좀 자라 그래. 좀 자고 일어나라. 아니 얘기 좀 할게. 미미하고? 누나. 야야. 누나에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놓을 차례입니다. 이야기 해봐 뭐. 응?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자고 또 자고 자도 잠이 모자라고. 그 멍해. 하루 종일 멍하고 띵하고. 병원에 좀 입원을 안 하고는 안 되겠네. 그 네 몸 상태가 네가 봤어가 아니고 남들이 볼 때도 네 정상이 아니다 지금.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해라. 문제는 이제 미미야. 응. 그러니까 미미를 내가 병원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응, 그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생각은 누나 니한테 좀 맡기고. 그래. 미미를 불러봐. 미야. 아이고 씩씩한 어린이. 아이고 다 씻고 달지였네. 아이고. 제주도 좋지? 응. 아빠 이번에 병원에 체크해봤잖아, 그지? 근데 아빠 몸이 안 좋대.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대. 입원.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미미 데리러 아빠가 제주도 올게. 제주도 이 바다도 있고. 아빠가 같이 가자. 병원에서 도와주면 안 돼요? 아빠가 병원에 그 같이 못 있는다니까? 병원은 아빠 혼자 있어야 돼. 예상 밖으로 완강한 미미의 반응. 고모하고 저 바닷가 가고 미야. 저 소라도 잡으러 가고 배도 타고 이러면 되는데. 아빠가 약속 안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무슨 약속? 간지 아저씨와 같이 있어. 그리고 약속했잖아. 아빠가 미미에게 한 약속은 무엇일까? 울지마. 단 며칠간의 헤어짐도 미미에겐 너무나 두려운 것일까?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한순간도 아빠와 떨어지기 싫은 미미. 몽골에서 아빠가 했던 약속. 한국에 오면 아빠가 항상 같이 있을게. 항상 미미 옆에. 약속? 오케이. 우리 아빠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왜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한 대 맞은 거 그치 뭐 띵 하더라니까. 말문이 탁 막히더라니까 순간. Ургүй би аавтай байна гэж солонгост ирсэн шүү дээ. Уухай. Амар уухай.
아우 байхгүй л тэгэл намайг ойлгох хүн байхгүй. 아빠 따라 낯선 한국에 온 미미. 아빠가 어디서 살아야지, 그치? 응? 아빠가 안 떨어지기로 했지. 응? 미안하다, 잉? 미안하다, 우리 딸내미. 응. 이제부터는 아빠도 미미와의 약속을 잊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 미미 뒷바라지 자라는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부터 찾아야죠. 행복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인생길. 하지만 유퉁은 아빠라는 이름으로 어떤 난간도 당당히 헤쳐나갈 겁니다. 그의 곁엔 무한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세상 가장 귀한 존재, 딸이 있으니까요.